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 무렵이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채소인 만큼 잘 익은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어져 의사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인데요. 굳이 서양 속담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은 물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해 항암 효과에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토마토를 현대에는 오랜 세월 장수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아몬드, 시금치, 연어 등과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기도 하는데요. 토마토가 과연 옛날부터 슈퍼푸드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맛있는 채소이자 과일, 몸에 좋은 열매로 인기가 높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토마토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로 여겨졌고 그런 만큼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거나 환경에 빠져 나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늑대 인간으로 변할 수도 있는 악마의 열매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토마토를 지독한 오해와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단순히 과학적으로 무지했고 낯선 열매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무지와 편견이 작용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사연이 나라별로 다르게 불렀던 토마토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는 우리나라나 일본을 비롯해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지 발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토마토라는 이름으로 통일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토마토가 유럽에 전해졌을 때는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마토를 포모도로라고 하는데 황금 열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지금은 토마토라고 하지만 19세기 이전에는 폼다무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뜻인데요. 이게 과연 이름만큼 아름다운 의미였을까요? 스페인이나 독일, 스웨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토마토라고 합니다. 하지만 18세기 스웨덴의 생물학자 칼 폰 린네가 지은 라틴어 학명이 독특합니다. 솔라눔 리코페르시쿰으로 늑대 복숭아라는 뜻입니다. 당시 토마토를 바라봤던 유럽인의 인식이 반영된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양 이름 또한 독특합니다. 지금도 중국어로는 서양 홍시라는 뜻에서 시홍스라고 하거나 외국 가시라는 뜻인 판치에라고 합니다. 서양 홍시는 생김새가 닮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왜 토마토를 외국 가시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는 토마토를 풀감이라고 하거나 혹은 당나라감이라는 뜻에서 당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토마토를 땡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토마토에서부터 황금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늑대 복숭아와 외국까지 땡감에 이르기까지 옛날 사람들은 왜 토마토를 하나같이 이상한 이름으로 불렀으며 각각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토마토를 제외한 대부분의 옛 이름들에는 못 먹는 열매, 심지어 악마의 열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는 원산지인 지금의 멕시코 아즈텍 원주민들이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현지에서 빨간 토마토는 씨토마틀, 노란 토마토는 그냥 토마틀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처음 스페인에 전해졌습니다. 원주민들 언어로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열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토마토는 16세기 초 스페인에 전해졌지만 문헌에는 1544년 마티올리라는 이탈리아 의사가 쓴 의학서에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 포모도로, 즉 황금 열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토마토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토마토를 못 먹는 열매, 관상용 열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오랜 세월 토마토를 화초로만 키웠습니다.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전해진 토마토는 사랑의 열매 폼다무아라고 불렸습니다.
빨간 토마토가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은 유럽 사람들 토마토를 성적 흥분제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맨드레이크라는 가지과 식물인 독초를 사랑의 묘약으로 써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묘약인 합한채라는 식물인데 꽃이나 줄기, 잎 등이 토마토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토마토가 사랑의 묘약이나 독초가 아닌 식용으로 먹어도 좋은 열매라는 사실이 밝혀진 18세기 이후 비로소 사랑의 열매 폼다무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토마토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늑대 복숭아라는 라틴어 학명에도 토마토에 대한 중북부 유럽인들의 편견과 오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보름달이면 늑대로 변해 사람을 해치는 흡혈귀 늑대 인간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녀가 만든 마법의 약을 먹으면 늑대 인간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마법의 약에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가 나이트 쉐이드라고 하는 가지과 독초의 열매였습니다. 이 식물 역시 자줏빛꽃이 피고 까만 열매를 맺는 것이 토마토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무서워했던 유럽인의 오해가 이렇게 늑대 복숭아라는 학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토마토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용 열매, 건강한 채소와 과일로 받아들였을까요?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820년 미국 뉴저지에서 로버트 G. 존슨이라는 퇴역 군인이 토마토에는 독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수많은 구경꾼 앞에서 토마토 먹는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 탈 없이 시범이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 잘못될지도 모른다며 걱정했다고 한 것을 보면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토마토가 유익한 채소라는 데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지에 따른 오해와 편견만큼 바로잡기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토마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무조건 무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토마토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부작용은 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토마토 소스가 발달했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는 만큼 다음 토마토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